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댁에서 첫째와 차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 계시고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시아버지는 넷째 아들이신데 위로 형제들이 다 딸만 낳아 딸만 8명 있었습니다. 시댁 집안에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첫 아들로 태어난 아주버님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해요. 아주버님이 태어난 덕분에 시부모님은 문중에서 땅과 돈을 받으셔서 집안을 일으켰다고 아주버님을 엄청 귀하게 여기셨지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6살 차이가 나는데요. 웃기는 건 아주버님과 남편 사이의 작은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 남편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처지가 되어버렸답니다. 큰 집을 가면 남편은 말도 잘 듣고 귀엽다고 누나들이 여장을 시키기도 하고 인형처럼 데리고 놀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대놓고 아주버님과 남편에 대한 차별을 심하게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인데도 무조건 아주버님 먼저였기에 아주버님 본인도 동생한테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욕심 부렸죠. 그 때문에 남편도 자기 집안의 정이라고는 없었어요. 응답하라 1988을 보면 보라 생일과 덕선이 생일이 며칠 차이 나지 않으니 케이크 하나에 두 사람 생일 파티를 함께 하는 것처럼 시어머니도 아주버님 생일과 남편 생일이 10일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항상 한 번에 생일 잔치를 했다고 해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갔을 때부터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며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따뜻하게 애기해 주셨는데 남편은 그 순간 너무 감사해 울 뻔했대요. 생각해보니 집에서는 자기를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자기 부모님보다 친정 부모님께 더 살갑게 대했고 생일이며 집안 행사까지 꼼꼼히 챙겨주니 친정에서는 정말 아들 같은 사위를 얻었다며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잘 챙겨줄 때마다 자기 집에서 사랑 못 받고 자란 게 너무 보인다며 안타깝게 보시면서도 저에게는 결혼을 해도 괜찮겠냐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결혼을 해 아주 잘 살고 있었답니다. 시댁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친정 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있으니 참 행복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대학도 다 떨어지고 재수까지 했으면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입학했다. 그마저도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고 군대에 가버렸대요. 전역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경찰 시험 본다고 3년 공부하다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만두었고요. 결국 시아버지 회사에 다니다 회사 직원들과 계속 트러블이 생겨 쫓겨나듯 그만두었고 치킨집 하다가 알바생으로 들어온 형님과 사고쳐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치킨집까지 말아먹고는 결국 다시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옛날에 삼성전자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삼성전자서비스 센터를 하고 계세요. 남편은 저와 중학교 동창이지만 고등학교를 입학하며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 인서울중위권대학에서 같은 과 친구로 다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은 공기업에 저는 육아용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연애 기간도 길었고 결혼해서도 서로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었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1억 남편은 8천만 원을 모았고 친정에서는 힘들게 시작하면 안 된다고 6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시댁에서도 눈치가 보였는지 3천만 원을 보태주셨고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남편 고모님께서 1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남편 둘째 고모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예뻐해 주셨고 남편도 엄마처럼 의지했다고 해요. 둘째 고모님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자식 없이 이혼했기 때문에 물려줄 사람도 없다며 주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거 알고 나서 아주버님 부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니 준다고요. 아주버님네는 그동안 시험 공부한다고 가져가 쓴 돈부터 치킨집 차려서 말아먹은 것까지 감당이 안 돼서 시부모님 아파트를 처분하고 합가를 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도
고모님한테 한 소리 하신 듯 했습니다. 고모님은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고 하셨고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에게도 아는 척 하지 말라 하시면서 1억을 주셨답니다. 고모님은 우리 결혼 준비를 할 때 집안이 시끄러워지자 시부모님 가족과는 연을 끊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쯤 아주버님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자기네가 애를 낳아야 하는데 돈도 없고 돈도 많이 들건데 큰일이라며 맨날 징징거렸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10살이나 차이 나고 형님은 아주버님이 돈 많은 집안의 장남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던 거죠. 형님은 그 와중에 철없이 애기용품은 최고급으로 비싼 것만 사고 싶다고 했고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준비해 줬다고 해요. 형님 친정은 아버지가 오래 편찮으셔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친정의 생활비를 보내줘야 했던 걸로 알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중학교 동창이고 대학도 같은 곳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정과 가까이 살 수 있게 되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모님 덕분에 전셋집을 구하려던 계획에서 조금 작은 집이긴 했지만 매매를 할 수 있었고 사촌 언니네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 언니네 도움을 받아 리모델링을 아주 잘 할 수 있었답니다. 대학 동창들이 십시일반으로 큰 가전을 선물해 주었고 여기저기서 선물을 많이 해줘서 힘들지 않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있던 형님은 자기는 애가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을 하고 돈도 없어 대충 준비했는데 부럽다고 샘도 부리고 짜증을 엄청 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짐작을 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결혼 후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 못마땅해 보였나 봅니다. 큰 아들네가 잘 살아야 하는데 점점 시원찮아지고 욕심이 많아서 부모님께 바라는 것만 많아지니 또 다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아서 잘 살고 또 처갓집에서 작은 아들이 사랑을 받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으니 그게 배알이 꼴렸나 봐요. 사실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진짜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제가 없어도 남편은 친정에 가서 밥도 먹고 오고 친정 부모님과 쇼핑도 하곤 한답니다. 그러니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구박할 이유가 없죠. 너무 이쁜 복덩이가 집에 들어왔다며 오히려 저에게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걸요. 형님이 출산 이후 저희가 사는 게 뭐 그리 못마땅한지 이것저것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도 짜증났었는데 점점 시어머니도 저한테 트집 잡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결혼 후 바로 임신이 되어 결혼 1주년 무렵 첫째 아기를 낳았어요. 시댁에서는 형님네는 아들인데 저희는 딸이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죠. 아이가 3살 때쯤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다 친정 부모님이 케어해 두시는 게 쉽지 않아 친정에 더 가까운 놀이 학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더 들긴 했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했고 친정 부모님도 덜 피곤해 하셨기에 이 정도는 부담해도 괜찮겠다 싶었지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는 시댁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 궁금해하지도 않으셨기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운영하던 센터를 그만두시면서 선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너무 많아 나눠주겠다며 퇴근길에 들리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늦으니 내일 간다고 하니 자기 집에 둘 곳이 없으니 저 혼자라도 와서 가져가라더군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 빨리 하원시켜 데리고 갔는데요. 어차피 가져가라고 하는 것만 받고 집에 빨리 올 생각에 시어머니가 설명하시는 것만 듣고 있었거든요. 아주버님 둘째와 우리 아이가 1살 차이라 만나면 잘 놀았어요. 애들끼리 잘 놀고 있었고 형님이 애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치며 동서 하고 저를 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 달려가 보았더니 한다는 말이 윤지, 세미놀이학교 보내고 있어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애가 입고 갔던 원복에 놀이학교 이름이 써 있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다니던 어린이집이 마음에 들지 않고 친정 부모님이 힘들어 하셔서 친정에 더 가까운 놀이학교로 옮겼는데 프로그램도 괜찮고 아이도 좋아해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한테 무슨 한 달 100만 원을 쓰냐면서 돈 많이 번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유치원도 못 가고 계속 어린이집 보내야 하는데 위화감 느껴서 어디 살겠냐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 놀이학교 보낸다고 자랑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다닌다고 무시하기라도 했나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냐 했더니 일부러 우리 보라고 원복 입히고 온 거 아니냐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형님이어도 저보다 5살이나 어리니 맛 존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가끔 반말 찍찍하는 것도 제가 눈살을 찌푸리면 다시 존대하던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엔 아주 대놓고 반말짓거리로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어른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그만하라고 말려도 보았지요. 아무리 손 위 형님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맛 존대해야 맞는 건데 나는 형님이라서 한 번도 반말한 적 없다. 대접을 해주면 형님처럼 행동하라고 저도 얘기해버렸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이 어린 형님이라고 무시한다며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퇴근하셨고 울고 있는 형님을 보시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집에서 큰 소리를 내냐고 하셨습니다.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형님이 제가 본인들 없이 산다고 무시했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고 어머님은 우리가 비싼 유치원으로 옮겼다며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내고 다닌다며 정신 나갔다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도대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왜 그런 곳에 보내서 집안 시끄럽게 하는 건지 생각이 없는 애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댁에서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한테 투자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걸로 누구한테 피해 준 것이라도 있냐.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불쾌하다고 해버렸습니다. 저희는 빚을 내서 무리하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보내줄 형편이 되니 보내는 것이거든요. 매번 저희 휴가 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 자기들과는 한 번도 같이 가자고 하지도 않으면서 친정 부모님과는 놀러도 자주 간다고 시비 거는 것도 지금껏 참아왔는데 내 돈 쓰면서 아이 유치원 보내는 것조차 눈치 봐야 하냐고 그러니 형님은 더 크게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나이가 어려도 형님 대접해 줬더니 어디서 반말짓거리냐고 기분도 모르면서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더니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며 앞으로 까불지 말라고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사랑하는 큰 며느리가 있으니 필요 없는 작은 며느리는 가보겠다고 하며 시댁을 나와 버렸어요.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바로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듣고 있어서 참고 있다 집에 와서 카톡으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연락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 소리치는 거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고 집에 와서 저에게 물어보려고 했다네요. 남편은 오늘만 아기를 친정에서 재우고 집에 혼자 있으라며 야식 사서 빨리 오겠다고 하는 우리 남편이에요. 지금까지는 남편 가족이라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으려 해요. 어차피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만나면 스트레스만 받는데 굳이 시댁 식구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행복할 일만 남았지요. 지금까지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